최근에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전기차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자동으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승용차가 다 자동으로만 나옵니다. 전기차가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전기차를 지금 많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생깁니다. 전기차는 저희들이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을 때 브레이크 밟고 엑셀레터 밟고 뭐 클러치 밟고 하던 어떤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어서 다들 그 편리함에 지금 운전을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원페달 드라이빙은 엑셀레터를 가속을 할 때 엑셀레터를 쭉 밟으면은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엑셀레터를 탁 떼는 순간에 속도가 줄어들고 완전히 떼버리면은 아예 정지까지 하는 브레이크 기능까지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은 특히 이게 브레이크 갔다가 엑셀레터 갔다가 브레이크 갔다가 엑셀레터 갔다가 그러지를 않고 특히 도심지에서 운전을 할 때 정체가 굉장히 심할 때 엑셀레터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그런 어떤 수고가 엑셀레터 하나 가지고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니까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이 도움이 많이 된다.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의외로 전기차 구매 의향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요즘 시니어 분들이 발진 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내가 운전을 40년 이상 했다. 그런데 내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구분을 못 하겠느냐. 충분히 하고 있다.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분명히 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공학적인 어떤 판단 과정에서 보면은 이분들은 가속 페달을 유급했을 때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있었구나 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시니어 분들 10분 중에서 9분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가지고 속도가 갑자기 상승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알고 유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져 가지고 급하면은 무조건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쭉 밟아버립니다. 급하니까. 그러면 이게 급발진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생명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꼭 기억을 하시고 브레이크 페달을 관과한다든지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한 개 가지고 운전을 하신다든지 가속 페달로 모든 걸 제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전기자동차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자율주행차는 더 편리한 게 나옵니다. 하지만 뭐든지 간에 어떤 기계장치든지 간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야 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두 가지 기능만 착하게 익히시면 되는데 거기에 멈추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 페달이 하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꼭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꼭 구분해서 운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경도 인지 창하게가 계시다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 또 운전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들에게 수시 적성검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분이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2개월에 한 번씩 수시 적성검사를 하는데 매회
40분 정도가 저희들한테 남부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적성검사,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분 중에서 30분 이상이 한 80%, 70% 분들이 65세 이상 치매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저희들한테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다. 나는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은 어르신, 저희들한테는 치매를 그러면은 의사분한테 가셔가지고 치매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포기하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합니다.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운전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에서 분명히 치매라는 어떤 병명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운전면허증, 요즘에는 이동권,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분들은 40년 이상 운전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수동으로 운전면허증을 따셨고, 지금은 뭐 보통 다 자동으로 운전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집에 앉아서 뭐 하겠느냐. 나는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밖에 나와야 된다. 밖에 나오려면은 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치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반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아주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면허시험장 단장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99세 어르신이 면허 반납 나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그러시면서 면허 반납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단지 나이로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또 불리하고 내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면허 반납을 해주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0만 원권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반납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면허 반납 정책이 나왔느냐 하면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은 당신 가족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가족까지 두 가구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아주 노년 잘 생활하시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일으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는 어떤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들을 조금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면허증 반납을 막는 자식분들은 아버님의 자율적인 어떤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의지고, 면허증 반납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버님의 안전을 너무 요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급한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은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허 반납을 권유를 해드리는 거지 강제로 빼앗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전기자전거나 운동기를 내가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것까지 없어지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면허 축소를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대형 트레일러 있고 대형 버스 면허 있고 특수 면허 있으시면은 사지 신체 검사 더 받으셔야 되고 시력 더 받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운동기 면허로 아예 축소를 시켜가지고 면허증은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대형 면허 하지 마시고 승용차 운전하지 마시고 승용차 대신에 운동기, 전기 자전거 이용하실 수 있는 면허증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두 발로 걷는 게 제일 좋고, 하지만은 그보다는 운동기를 이용하고, 자동차는 조금 더 위험하니까 조금 더 자제하고, 그 부분은 반납하시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은 시니어 분들이 안전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